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노화를 30년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팩 레시피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를 망칩니다. 실제로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관리하다가 화상을 입으신 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검증해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셨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었죠. 특히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실천하다가 피부가 더 상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정확한 정보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만 해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피부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희 님이라는 72세 어머님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속상해하고 계셨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셨고 거울 보는 것조차 싫어하셨다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도 혼자만 얼굴을 가리고 계신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였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만든 팩을 일주일 동안 매일 바르셨던 거죠. 처음에는 각질이 벗겨지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졌습니다. 화상까지는 아니었지만 피부 장벽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그분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리가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치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홈케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피부 톤이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고 6개월 후에는 다시 모임에 나가서 웃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희님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검증된 방법으로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검버섯과 기미를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를 악화시키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과도한 자외선 노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이 피부에 나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은 검버섯과 기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른 그룹은 색소 침착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박정자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 건강한 분이셨는데 모자를 쓰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맨머리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크림도 끈끈하다는 이유로 잘 바르지 않으셨죠. 1년 정도 지나면서 얼굴과 두피에 검버섯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한 갈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크고 진해졌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오셨던 거죠. 다행히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모자와 양산을 매일 챙기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빠뜨리지 않고 바르셨어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관리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는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검버섯도 색이 연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선크림은 매일 챙겨 바르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면 패턴입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멜라닌 생성과 피부 재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기미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최미자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시는 분이셨는데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시다가 새벽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기미는 다른 분들보다 유독 진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지 않도록 권해드렸더니 3개월 만에 피부 톤이 눈에 띄게 개선되셨습니다. 낮잠도 30분 이내로 조절하시면서 밤잠의 질이 좋아지셨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세 번째는 잘못된 민간요법입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 팩은 피부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피부건강학회 보고서를 보면 민간요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순자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은 인터넷에서 본 식초 팩을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얼굴 전체에 물집이 생기셨습니다. 그분은 레몬즙과 식초를 섞은 팩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아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사실은 화학적 화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피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곳곳에 물집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치료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고 그 후에도 색소 침착이 남아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검증된 천연 재료만 사용하셔야 하고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따라 해보다가 실패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을 지나치게 벗겨내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색소 침착이 오히려 심해집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에서도 강한 스크럽을 사용했을 때 피부 자극으로 인해 멜라닌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재부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는데 매일 때밀이로 얼굴을 미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몇 달 지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기미가 더 심해지셨습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러운 팩으로만 관리하시도록 했더니 피부가 안정되면서 기미도 점차 연해졌습니다. 피부가 붉어질 정도로 문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매일 세게 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유럽 임상 피부학회에서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신 그룹에서 피부 탄력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자님이라는 76세 어르신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차나 커피만 드시고 맹물은 맛이 없다고 피하셨죠. 그분의 피부는 늘 건조했고 주름도 깊어 보였습니다. 물병을 옆에 두고 자주 마시도록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람을 맞춰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피부 톤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니까 수분 보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외선 노출 후 관리 부족입니다. 햇빛에 노출된 뒤 바로 관리하지 않으면 색소가 쉽게 자리 잡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햇볕을 쬐은 직후 보습제를 사용한 그룹은 색소 침착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강인수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은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일이 끝나면 세안만 하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햇볕을 받고 오시는데도 찬물로 얼굴만 씻고 끝내셨죠. 그러다 보니 검버섯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외출 후에는 세안, 진정팩, 보습제 순서로 관리하시도록 알려드렸더니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방치하면 멜라닌이 피부에 단단히 자리 잡아서 나중에 없애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외출 후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검버섯과 기미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실제 천연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피부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 팩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과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달걀 노른자 하나, 들기름 1티스푼, 꿀 1티스푼, 율무가루 1티스푼을 잘 섞어서 15분 정도 팩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신 정미경님이라는 71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뺨에 크고 진한 기미가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는데 들기름 팩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기미 색깔이 눈에 띄게 연해졌고 6개월 후에는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셨습니다. 특히 피부톤 자체가 밝아져서 전체적으로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혹시 집에 들기름 남아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깨가루는 천연 각질 제거와 영양 공급 효과가 동시에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스크럽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죠. 들깨가루 2티스푼, 꿀 1티스푼, 플레인 요구르트 1티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문지를 때는 절대 세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쓸듯이 하세요. 조영숙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마와 관자놀이 부분에 작은 검버섯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화장을 해도 울퉁불퉁해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들깨가루 팩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부 표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작은 검버섯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3개월 꾸준히 하신 후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셨어요.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피부 턴오버가 정상화된 결과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버리시나요? 아니면 활용하시나요? 세 번째는 알로에, 꿀, 올리브오일 팩입니다.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꿀은 보습 효과가, 올리브오일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로에 젤 2티스푼, 꿀 1티스푼, 올리브오일 몇 방울을 잘 섞어서 15분간 얼굴에 발라두세요. 다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귀 뒤쪽에 발라보고 24시간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복선님이라는 73세 어르신은 이 팩으로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안면홍조와 함께 기미가 있어서 얼굴이 항상 빨갛게 보였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더우면 더욱 심해지셨죠. 알로에 팩을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홍조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차분해졌습니다. 꿀의 보습 효과로 피부 장벽이 강화되면서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6개월 후에는 기미도 상당히 연해져서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알로에를 직접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항산화 식단입니다. 외부에서 바르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입니다. 비타민C와 E는 색소 침착 완화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위, 파프리카, 아몬드, 블루베리, 녹차를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순자님이라는 77세 어르신은
식단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손등과 팔뚝에 검버섯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존 식단은 주로 밥과 김치, 멸치볶음 정도의 단순한 메뉴였죠. 제가 항산화 음식들을 추천해 드렸더니 매일 아침 키위 한 개씩 드시고 점심에는 파프리카를 넣은 나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몇 개씩, 저녁에는 녹차 한 잔씩 마시셨어요.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손등의 검버섯 색깔이 확실히 연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검버섯도 거의 생기지 않았고요. 몸 안에서부터 항산화 성분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멜라닌 생성이 억제되고 기존 색소도 점차 분해된 것 같다고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오늘 식단에 항산화 음식이 들어가 있었나요? 5번째는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피부는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면,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스트레스 관리를 모두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순례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이 바로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분은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기미와 검버섯이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다니셨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도 정말 소극적이셨고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고 물 1.5리터씩 마시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와 선크림을 챙기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들기름 팩과 들깨가루 팩을 번갈아 하시고 항산화 음식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계속하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2개월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작은 검버섯들은 색깔이 연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큰 기미들도 상당히 흐려졌고 새로운 검버섯은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그분이 다시 자신감을 찾으신 거였어요. 모자 없이도 당당하게 외출하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해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검버섯과 기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점점 더 넓어지고 진해지지만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지만 들기름 팩이나 들깨가루 팩처럼 안전한 방법은 꾸준히 하면 분명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자외선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선크림입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날씨와 상관없이 꼭 바르세요. 구름이 끼어도 겨울이어도 짧은 외출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은 기다려 주셔야 해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모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을 늦추고 피부를 탱탱하게 지켜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검버섯과 기미 관리,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